하루 몇 시간만 몰아도 월 200? 은퇴 후 개인 택시가 답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엔 좀 쉬면서도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회사를 다닐 땐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겠지. 은퇴하면 그냥 조용히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죠. 그런데 퇴직이 정말 눈앞에 다가오니까 갑자기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과연 자립이 가능할까? 내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까? 막연한 불안감과 현실적인 고민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무렵 자주 들려오던 말이 있었어요. 요즘 개인 택시 괜찮대. 은퇴자 사이에서 은근히 회자되던 단골 대안이었죠. 실제로 기사나 블로그 후기에서는 하루 몇 시간만 운전해도 월 200은 나온다. 퇴직 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꽤 솔깃했죠. 시장 조사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 차로 일하면 눈치도 안 보고 그럭저럭 버는 데는 문제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퇴직 후 개인 택시 월 200 벌 줄 알았다는 주제 아래 실제 은퇴 후 개인 택시에 도전했다가 예상 밖의 현실과 마주한 세 분의 이야기를 구어체로 풀어보려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개인 택시를 은퇴 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먼저 아는 것만으로도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1. 이 정도면 남들만큼은 살 줄 알았죠. 58세 이모 씨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58세에 퇴직한 이모 씨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재테크를 꽤 잘해온 편이었어요.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하는데 큰 부담도 없었죠. 주변에선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택시도 플랫폼 시대라 하루 몇 번만 태워도 수익 괜찮대. 경기 불황이어도 택시는 기본 수요가 있잖아. 대리보다 택시 타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 그래서 이모 씨도 하루 68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롭게 보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낮 시간대 손님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퇴직 후엔 밤늦게까지 일하는 건 피하고 싶어서 아침 오후까지만 영업했는데 실제로 손님 수요는 저녁부터 밤 사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둘째, 기름값과 공치는 시간이 수익을 크게 깎아먹었습니다. 손님을 찾아 돌아다니는 시간, 도로 정체, 공차 이동. 하루 중 실제로 돈을 버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죠. 셋째, 택시 플랫폼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예약을 잡는 데에도 실수가 잦았다고 합니다. 결국 한 달을 채워보니 기름값, 식사비, 세금, 보험료 다 빼고 손에 남는 돈이 150만 원 남짓. 여기에 차량 유지비나 수리비까지 생각하면 200만 원 벌이도 빠듯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버티다 보면 나아지겠지 싶었지만 1년을 채우기도 전에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2. 시간도 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았어요. 63세 김모 씨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교직에서 정년 퇴직한 김모 씨입니다. 이분은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밝은 성격이고 운전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독립했고 급한 돈 걱정도 없어서 심심한 김에 운전하면서 용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면 좋겠다 는 생각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따고 중고 택시도 구입했죠. 처음엔 꽤 즐거웠다고 합니다. 동네 친구들 태워주기도 하고 승객들과 농담도 나누면서 아,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체력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낮 시간엔 손님이 적고 수익을 내려면 밤에도 나가야 하는 상황. 63세의 나이에 밤새 도로를 누비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란 게 늘 예의 바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취객, 예민한 손님, 요금 문제로 시비 거는 승객들. 그때마다 받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달은 꽤 재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더라고요. 즐거움보단 오늘 몇 시간이나 더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 김 씨는 6달간의 개인 택시 운영을 접고 차량을 처분한 뒤 훨씬 가벼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찾게 됐습니다. 퇴직 후 그저 용돈벌이 삼아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3. 나름 잘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남은 건 부채뿐. 55세 박모 씨 이야기. 마지막 사례는 5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보험회사에서 퇴직한 박모 씨입니다. 퇴직금도 많지 않았고 이후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에 개인 택시를 통해 꾸준히 수익을 내야만 생활이 가능했죠. 박 씨는 이전에 영업 일을 오래 했던 만큼 사람 상대하는 건 문제없고 운전도 자신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택시 영업에 도전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새벽부터 나가 아침 손님을 태우고 퇴근 시간 피크까지 하루 10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차량 할부금, 각종 세금, 보험료를 제하고 나니 생각보다 순수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좁은 택시 좌석에 앉아 있다 보니 허리는 망가지고 다리는 저리고 눈은 피로해지고 하루하루가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님 중엔 대뜸 반말하거나 목적지 도착하고 나서 요금 깎아달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박 씨는 말합니다. 보험사 다닐 때도 영업 스트레스가 컸지만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더라고요. 운전 중엔 혹시 사고 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고 밤엔 한눈 팔면 큰일 나니까 계속 긴장 상태였어요. 결국 1년 넘게 버텼지만 수익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퇴직금으로는 부족해지자 추가 대출까지 받게 됐습니다. 면허를 처분할 땐 남은 건 이자와 함께 불어난 부채.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건 맞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뛰어든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은퇴 준비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 택시가 결코 쉬운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 명확하게 느껴지시죠? 단순히 운전만 잘하면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야간 근무와 체력 소모, 택시 플랫폼 적응과 디지털 숙련도, 불규칙한 수요와 승객 스트레스, 그 외에도 수익 대비 지출 관리 등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 개인 택시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적절히 조절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과 만족감을 함께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가, 그리고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갔는가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자기 이해에서 출발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안정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만 운전하면 월 200만 원. 이런 말 정말 달콤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 말만 믿고 무작정 시작하는 건 위험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사실상 누구도 정확한 매뉴얼을 줄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재정 상태, 건강, 성격, 여유 시간, 이 모든 조건이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성향, 내 조건에 딱 맞는지를 따져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밤낮이 바뀌는 생활도 괜찮고 사람 상대하는 걸 스트레스보다 재미로 느끼는 분이라면 개인 택시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체력이 약하거나 감정 소모에 예민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탄탄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개인 택시는 오히려 부담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도전은 한번 실패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목돈이 들어갔고 되돌리는 데엔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상상 이상으로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 전에 꼭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분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가상의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자신의 하루 일정을 놓고 정말 그 일에 내가 버틸 수 있을지를 그려보는 것. 이게 다 사전 준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개인 택시 외에도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 강의, 상담 서비스, 번역이나 글쓰기, 소자본 창업, 유튜브나 콘텐츠 제작,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공공기관 연계 아르바이트까지 예전에는 없던 기회들이 지금은 아주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냥 택시나 할까 하는 마음으로 무심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그렇게 무심히 뛰어들었다가 예상 못한 리스크에 휘말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정리하자면 택시 운전의 수익 구조는 밤 시간대에 집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더 승객이 몰리기 때문에 수익이 높아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밤새 일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은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키는데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 무조건 된다더라가 아니라 내게 맞는가? 내가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부터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은퇴 후 개인 택시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꼭 짚고 가셔야 합니다. 바로 체력의 한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육체적으로 고된 일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고 허리와 무릎, 눈까지 몸 곳곳에 피로가 누적되죠. 게다가 승객을 상대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만 태우는 게 아니니까요. 반말을 던지거나 요금 문제로 시비를 거는 손님, 심지어 취객까지 그 상황을 매일같이 감당해야 한다는 건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익이 기대만큼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월 200만 원 버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기름값, 보험료, 차량 유지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엔 개인 택시 하나쯤 몰면서 소일거리 하지. 이런 말이 익숙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택시 시장도 변했어요. 경쟁은 치열해졌고 승객의 니즈도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운전만 잘하면 된다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플랫폼, 앱 사용 능력, 디지털 적응력까지 갖춰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막연한 기대보다 꾸준한 공부와 실전 정보, 시장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뒤늦게 낭패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가? 은퇴 후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든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강의, 재능 공유 플랫폼, 지역 사회활동, 시간제 일자리, 소규모 창업, 개인 택시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버틸 수 있는 일인지, 나의 성격과 체력, 생활 패턴에 맞는 일인지,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할 수 있을 만한 일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은퇴 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의 주제였던 퇴직 후 개인 택시 월 200만 원 벌 줄 알았다는 기대를 품고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결코 누군가를 겁주거나 특정 직업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인생의 무대이기에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더 풍요롭고 단단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채널 7080 건강 닥터에서 함께 방향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충만할 수 있는지는 지금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7080 건강 닥터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생 2막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